일단은 독방 1,000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까지서 1,100. 김성환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교도소에서도 돈이면 다 된답니다. 독방으로 옮길 수도 있고 다른 교도소로 옮길 수도 있고 심지어 가석방도 가능하다는데 멕시코나 필리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 단독 보도하고 있는 탐사보도부의 이재석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 변호사께 먼저 여쭤볼게요. 돈으로 독방 거래 인변할 수 있습니까? 영화에서만 좀 들어본 얘기네요. 혹시 들어는 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사실 네. 독방 수용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이제 예외적으로 홍고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독방. 예, 근데 지금은 법으로는 원칙이 독방인데 지금 네. 실제상으로는 원칙이 이제 홍고 수용이 됐죠. 영화에서 보면 뭐 미국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사고 치면 가는 데가 독방이잖아요. 네, 그렇죠. 독방이 안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생각해 보니까 독방이 아무래도 편하겠죠. 그 아마 기억을 떠올리시면 아실 거예요. 재벌 총수라든가 전직 대통령 이런 사람들 이른바 범털이 주로 가는 게 독방이잖아요. 네. 홍보실 같은 게는 사실은 선풍기도 한 대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여름에 선풍기를 자기 방향으로 돌릴 수도 없다고 하거든요. 네. 화장실도 여러 명이 써야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여러 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몰려서 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 몰라요. 네. 굉장히 불편하죠. 네. 원칙적으로는 어떤 재소자가 독방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재벌 총수라든가 뭐 전직 대통령, 유명 네. 정치인 이른바 유력 인사들 이 사람들은 이제 구치소 들어가자마자 독방으로 가죠. 이제 독방이라고 하니까 좀 징벌적 독방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네. 그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성격의 독방은 TV도 없고 CCTV가 설치돼 있고 그런 징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독방은 1인실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유력 인사들은 1인실로 가지만 평범한 뭐 재소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인실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매우 어렵다, 매우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기자가 취재한 걸 봤습니다. 보도 나간 걸 봤습니다. 돈 주니까 실제 1인실로 간 사례가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확인이 됐고 네. 그렇게 독방으로 간 사람을 중간에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한 변호사의 정체도 확인을 했고,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확인을 했고, 뭐 그런 거죠. 이제 뭐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취재진이 그 지금 말한 이재석 기자가 말한 그 당사자를 만난 장면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구치소에 있어 어떤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사안의 난이도라거나 지금 현재 컨디션에 따라 다 다르겠죠. 일단은 독방 1,000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있으면 1,100. 금액은 언제쯤 지불하게 되나요? 수사는 즉시 입금하시고 결과가 안 된다면은 다 돌려드려야 되는 거고요. 한번 독방으로 가면은 본인이 사고 쳐서 다시 홍보실로 가지 않는 한은 독방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뭐 병원 진단서나 이런 게 없어도 가능한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예. 폐쇄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네. 도저히 이제 못 견딘다랄지 뭐 하면서 신청서 내고. 교정본부라든지 이런 데 좀 성의가 들어간 걸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좀 있나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약점 잡혀가지고 나중에 뭐 어떻게 해요? 그 상도이고 내 영업 비밀인데 그거를 갖다가 오픈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브로커한테 실제 돈을 줘서 이 기자 설명대로 실제 그 사람이 독방으로 옮겨진 사례를 확인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네.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55살 이모 씨의 사례인데 네. 2016년에 횡령 등의 혐의로 이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주변 수감자 그 홍거실에 들어갔는데 매우 네.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독방으로 가고 싶으니까 주변 그 수감자들에게 김상채 변호사를 소개받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김상채 변호사를 제가 뒤에 이제 그 네, 변호사 네. 이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그 변호사를 만나서 이제 독방으로 가게 된 거죠. 돈을 주고 네. 그렇게 된 거죠. 확인이 됐군요. 예. 네. 브로커 소환이 좋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뭐 자료 준비됐나 모르겠습니다만 예, 김상태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실명을 거론한 이유는 고민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실명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지금 나오고 판사 있는데요. 출신이라서 판사 꼭 출신입니다. 있고 있고요.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을 했었고 2009년에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했고요. 6.13 지방선거 당시에 바른미래당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물론 이제 낙선을 하긴 했습니다만 2만 5천 명의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분입니다. 현재는 아니고 뭐 바른미래당 정책위 부의장,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다가 저희 보도가 나간 다음에 이제 모든 당직에서 이제 물러나게 됐죠. 네. 자, 이 취재진이 직접 이 김 변호사를 만나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물어봤는데 김 변호사는 이렇게 자신의 수법이라고 할까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미리 이렇게 기름칠을 안 해놨어. 그러면 돈을 많이 써야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쉽게 내가 접근을 하는 거고. 잘못 소문이 나면 징벌방에 가버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돼요. 어설프게 로비를 해요. 일단은 그걸 다 주시면 내가 알아보고 그럼 내가 가능성 있다고 하면 돈 가지고 오세요. 할 거란 말이에요. 돈 가지고 오면은 바로 이제 스타트해요. 예치를 받고 그리고 내가 고지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교도소 옮긴 거는 몇 월 며칠 언제까지 교도소 옮긴다 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노역하기 싫다. 그럼 노역 빼줄게. 그럼 노역하지 말고 실내 청소하는 것만 해. 실내 청소로 빼줄게. 날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 해줘.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다가 KBS 취재진이라는 사실을 밝혔거든요. KBS 이재석 기자입니다. 탐사보도 기자고요. 그래서 김 변호사는 처음에 이제 독방 거래든 뭐든 한 건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꿉니다. 그동안 한 건도 안 하셨어요? 아세요? 남부 아시죠? 씨 누나 아십니까? 씨가 우리 김상태 변호사님에게 1,100만 원 보내 씨가 독방 남부지수 2016년에 이거 발표하시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로 보낸 걸 봤습니다. 그 독거실로 이동하는 절차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럼 교도관이나 교도소장 이런 사람들한테 김 변호사가 직접 로비를 하는 겁니까? 전화해서? 그러니까 본인 말도 그렇고 그리고 강하게 그렇게 의심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남부구치소에 있었던 이모 씨의 경우에는 접견한 지 2주 만에 독방으로 가거든요. 김 변호사랑 접견을 해서 이제 독방으로 보내주겠다. 1,100만 원 보내라. 이 얘기를 듣고 실제 2주 만에 갔으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김 변호사가 이제 취재진한테 얘기한 내용을 쭉 보면 뭐 위아래 다 로비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아래라는 건 위는 이제 교정본부 본부를 얘기하고 아래는 각 교정 시설. 그러니까 구치소, 교도소 전국에 다 있잖아요. 거기에 현장 직원들 말하는 현장 직원이나 뭐 소장이나 간부나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쪽에 다 평소 기름칠을 해야 한다, 돈질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굉장히 이제 노골적인 표현들을 쓰는데 그런 거를 보면 어찌됐건 본인 말도 그러하고 실제로 그렇게 가는 거를 보면은 로비가 이루어졌다라고 강하게 의심될 수 있는 것이죠. 네, 1,1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고요. 부가세까지. 뭐 현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좌이체합니다. 법무법인 계좌로 제대로 신고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법무법인 계좌로 받아서 신고는 되는데요. 다만 이제 본인이 그것은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수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내는 건 맞겠군요. 부가세까지 받는 거. 네. 자, 방금 이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윗선, 아랫선 양쪽에 기름칠을 해야 한다는 본인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각급 교도소에 아는 소장님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많은 교도소의 교도소장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은 교도소장이랄지 이 교도소장하고 내가 친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한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내가 이러한 좀 이론이 들어와서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다 조금 연락해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옮겨줄 수 있는 문의를 하면은 그쪽에서 가이드라인을 딱 쳐준단 말이에요. 교육본부 쪽에서 대충 이런 사람 같으면은 이런 범위 내에서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세요라고 나한테 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각을 해서 힘을 얼마나 쓸 건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변호사가 이렇게 브로커로서 활동하고 그러니까 네. 돈을 받아서 이것도 이제 뇌물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요. 이러면서 이런 독실로 이렇게 옮겨줬다, 독방으로 옮기게 도와줬다 이런 내용 굉장히 중대한 내용이라서요. 이게 이야기가 보니까 검찰에서 남부지검에서 이미 내사에 착수했었다 예.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1월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 사안을 포착을 하고 내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그 이모 씨로부터 진술서도 받아냈고 또 이 씨가 김 변호사에게 보냈던 그 계좌이체 내역도 확보를 했고 그렇게 이제 내사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남부지검에서. 예, 그런데 흐지부지 됐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흐지부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행이 되다가 네. 예, 멈췄어요. 예, 잠시 뒤에 제가 뭐 지금의 검찰 입장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진행이 되다가 뭐 석 달 무슨 이유인지 우리는 모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얘기는 당시에 너무 바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 사안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다는 게 현재 검찰의 설명입니다. 돈 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진짜 줬고 돈을. 그래서 사람이 진짜 독방으로 옮겨졌는데 그게 수사가 안 됐군요. 자, 저희가 당시 검사장, 이 기자가 직접 당시 검사장 만나봤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구치소에서 수감자들이 모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혼거실에서 독방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 건 내사를 했었어요. 그 사건은 없었어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사건은 아마 주요 사건도 아니었던 것으로 주요 사건 보고에도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런 사건. 당시 지검장 결재가 났단 말입니까? 예, 예. 근데 기억을 못 하는 겁니까? 예, 김진모 씨인데요. 지금 현재 뭐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지금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제가 법원에서 이제 만난 건데 실제로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렇죠. 예, 검사장 자리라는 게 뭐 많죠. 다양한 게 뭐 보고가 되니까 그러나 저희가 이제 김진모 씨 말고 이제 그 아래 이제 당시에 이제 차장 검사라든가 부장 검사라든가 그리고 사건을 담당했었던 그 일선 검사에게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해당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다 시인을 했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실제 남부지검에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된 거죠.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변호사가 1,000만 원 수임료 받기 위해서 자문료 받기 위해서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저건 한 건만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기름칠이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상습적으로 저렇게 상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을 반복해왔고 이른바 이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뭐 독방으로 옮겨주거나 또 다른 어떤 특혜를 주는 방식들이 계속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그죠? 그렇지만 그 검찰이 내사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 김 변호사가 그 아까 말한 그 이모 씨 말고도 다른 수감자들을 독방으로 옮겨준 정황도 포착을 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취재진이 이 씨 말고 다른 사례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김상채 변호사가 아닌 또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또 독방으로 간 사람도 저희가 만나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뭐 비일비재하게 뭐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건 보도 이후에 검찰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뭐 사건이 많았었다, 중대 사건이 많아가지고 그 내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막 들여보려던 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검찰에서 그래서 뭐 들여다 본다고 하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니까요. 독방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교도소를 이 교도에서 저 교도소로 옮기는 것도 돈 주면 가능합니까? 그렇게 김상채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액수까지 얘기하면서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천안 교도소에 계시는데 그 서울 인근으로 이감을 원한다 이건가요? 몇 년 받으셨어요? 3년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났어요? 지금 2년 정도 됐고요. 자본시장법으로. 아버지 인적사항하고 그런 거를 카톡으로 좀 찍어주세요. 그럼 대략적인 금액은 혹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듣기로는 한 2천 정도라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옮기는데요. 옮기는데 2천
2천만 원 정도 생각하면 예. 또 옮기면은 이제 출소할 때까지 거기에 있으니까요. 이게 단순히 교도 행정의 난맥상 이런 게 아니고 잘못하면 이게 우리 법치주의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우리가 형을 산다는 건요. 이제 죄값을 치르면서 본인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다시 재범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정하는 기능이 큰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또 다른 죄, 그러니까 뇌물을 사용하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면서 이 교화 기능은 전혀 이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본인은 이제 더 편한 장소에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본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우리 이 교정 기능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법치 기능이 이거 완전히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당연히 이런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예. 가석방까지 가능합니까? 이건 말이 가석방이지 형기를 줄여준다는 뜻 아닙니까? 예, 물론 가석방 받는 사람이 한 해에 뭐 한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 많긴 합니다. 조건 차면 가석방 많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김상철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가석방 한 달에 1,000만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5달 먼저 나오게 되면 5천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직접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분. 네. 그래서 가석방 같은 경우는 좀 가능성이 없는지도 좀. 그러면 전과가 문제인데. 전과는 없습니다. 조짜인가요? 예. 그럼 그 판결문도 좀 넘겨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석방 하려면 판결문 내용을 알아서 좀 이게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러거든요. 문자로 좀 찍어주세요. 인적사. 필요한 게 한 번만 정리해서 어느 교도소, 수감번호, 그리고 판결문. 가석방을 생각할 때는 비용이 아까 말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좀 더 생각해야 되나요? 저희가? 가석방은 조금 더 해야죠. 대략 어느 정도 좀 생각하면 될까요? 가석방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달이 한 달 된 경우 2달, 3달, 4달 이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보면 되죠. 감해진 달에. 예를 들어서 5달이 감해졌다. 그럼 5천만 원은 써야죠. 저희가 이제 취재 기법상 전화로 먼저 통화를 쭉 하고 이제 직접 이렇게 만난 겁니다. 예, 로비가 잘 먹히려면 교정본부 교도소 두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 예,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도소에 넘어갈 때도 제일 좋은 교도소로 보내고 거기에서 조금 편하게 있게 이제 교도소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렇게 출소할 때도 이제 그 가석방 좀 잘 되게 이렇게 처음부터서 이제 왁구를 짜가지고 이렇게 하죠. 무조건 위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천안교도소면 천안교도소장이 이 사람을 가석방 대상자로 분류해서 올려 보내줘야 돼요. 안 올려 보내주면은 위에서 찍어가지고 야 그 사람 올려 하면은 서로 속이 보여버린단 말이에요. 로비 받았나? 자, 저희가 시간 때문에 이 기자한테 마무리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참 달에 1,000만 원. 정말 이건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죠. 지금 교정 당국의 비리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좀 궁금했어요. 자료가 있는지 좀 찾아보니까 작년에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한 10년 동안에 적발 건수가 한 1,000건이 넘고요. 예전에는 뭐 담배 장사하고 술 팔고 이런 게 이제 비리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휴대폰을 한 2년씩 반입을 시켜서 사용하게 해준다거나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음란물을 유입시키도록 해주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또 바깥에서 갖고 들어와가지고 죄소자들한테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뿌리가 굉장히 깊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기자 취재한 건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심각한.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보도로 진짜 뿌리를 뽑아야겠는데 교정 당국이 스스로 감사를 할지 법무부가 감사를 할지 그건 나왔습니까? 아직 공식적인 입장 안 나왔고요. 한다 해도 제대로 할지도 모르겠고 검찰이 잘 수사할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묵혀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일단 공이 검찰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취재한 바로는 지금 교정본부나 교정당국 입장은 검찰 수사를 일단 먼저 지켜보고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검찰이 좀 본격적인 수사를 좀 진행해야 사건의 실체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국민들한테 수신료 받는 우리 KBS 탐사보도부가 해야 할 그런 취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탐사보도부의 이재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사건건 플러스 임방글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